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월요일 저녁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집중적으로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벌써 3,000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 출연자 역전의 용사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평론계의 대가 김갑수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거 혹시 노란색 점퍼가 무슨 의미가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제일 이 라이더 점퍼라고 그러는 건데 예. 제가 지금 심한 몸살 중이어서 예. 뭐 겹겹이 싸느라고 예. 어쨌든 따뜻해 보입니다. 내란성 몸살 감기. 예. 이상우 기자 고발뉴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취재 많이 해오셨죠? 열심히 합니다. 예, 저희들과 함께 취재한 내용 여러분들 공유할 거고요. 김정욱 정치학 박사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어제 방송 나오셨는데 하고 난 뒤에 무려 조회수가 한 50만 회 되더라고요. 김정욱 박사의 위력을 저 잠깐 느꼈는데요. 자, 그리고 여러분 만나면 너무 좋아하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역전의 용사. 역전의 용사. 네. 인생 전체가 전현희 의원님은 역전의 용사십니다.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충격이라고 해야 됩니까? 너무 놀랍다라고 할까요? 자, 용산에서 윤석열이 만약에 원로 정치인을 비롯한 보수 진영의 인사들을 불러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지금 하고 있다. 1시간 중에 55분 이상을 본인이 직접 얘기하면서 부정선거였다. 그리고 종북 좌파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해야 한다는 일을 벌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단독 보도 내용 공개하겠습니다. 이상우 기자. 네네. 만약에 그렇다면 땡땡땡 의원, 땡땡땡 뭐 전 대표 이제 이런 사람이 왔다 갔다 했고 한두 사람도 아니라는 이야기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윤석열의 행동 어떻게 지금 봐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내란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란을 일으킨 사유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이 상태가 계속돼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이걸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사실상 그 고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옴짝달싹 못하도록 지금 여러 면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상당히 좀 위험한 일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대통령실 쪽을 취재한 내용 여러분들께 좀 자막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분의 육성은 뭐 들려드리는 것이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좀 어려운데 윤석열이 관저의 유력 정치인을 불러 주요 현안 논의하며 대통령실은 크게 공무되어 있다. 정무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탄핵 기각을 확신하는 분위기이며 이를 반영하듯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왔을 때도 대통령실이 도시락 제공 외에 일정한 협조를 한 것으로 안다. 대통령실 수석 전원이 현안을 챙기고 일부는 비공식적으로 관저 보고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거 다 이제 불법인데요. 그렇죠. 특히 강경파 땡땡땡 수석은 무조건 복귀한다면서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면 자, 어떻습니까? 지금 사태 파악을 못한다. 아니면 진짜 복귀하는 걸 확신하고 윤석열이 계속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꿈깨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꿈깨라, 싶습니다. 예. 지금 미몽 속에 아직도 헤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번에 이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이라는 것 그리고 또 내란죄를 범했다는 것 이런 것은 증거에 의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이것을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저 처벌을 면할 방법은 없고 탄핵을 회피할 방법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사실상 그 현혹시키면서 복귀한다 이런 헛된 희망을 줘서 보수 결집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거는 정말 실현 가능하지 않은 헛된 꿈이다. 꿈깨라 이런 말씀 해주셨고, 자 지금 이런 분위기에 여론조사 결과까지 보면 탄핵 안 된다. 그 사람들도 다 정무적으로 판단하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매우 강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역사에 큰 이제 변곡점이 있고 줄기가 있을 때 두려움에 빠진 쪽이 집니다. 근데 지금 뭐 윤이 뭐
왕년에 한자락하던 사람들 긁어 모아갖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는 또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 지켜주는 경호처 사람들 다독이는 것 외에는 열심히 전화 돌려서 말 통하는 사람들하고 한 수라도 더 이제 그러는 것. 근데 지금 얘기하신, 전 대표가 지금 얘기하신 여론조사 동향이라는 거는 그만큼 한 달여가 지나는 동안 수습이 돼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저들 세력, 민주 세력이 다시 재결집하는 양상. 이렇게 되면 또다시 악몽이 하나 살아 나오는데, 우리가 그 민주지사들이 별 괴상한 범죄에 휘말려서 괴상한 재판을 받는데 변호사들은 그래요. 법리상 이게 말이 안 된다. 기소 안 될 것이다. 기소돼요. 반드시 무죄 난다. 뭐 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힘의 논리지 법적인 논리가 전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법을 아는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 내란이고 이것이 범한 행위는 대통령 탄핵사이고 말하는데 결론은 힘의 논리로 이루어지더라. 법리로 안 이루어지더라. 이 체험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판정을 해봐야죠. 지금 어디가 힘이 더 지금 우월한가. 그러니까 윤석열 세력과 그걸 제어하려는 광범위한 민주 세력과 이거는 관제 앞에서 모이는 인원 갖고는 측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상당히 근사성이 있었던 게 여론조사였는데 여론조사도 이상하게 지금 오염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 첫 마디가 뭐냐면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된다 하는 건데 두려움이 사실 생기기도 하는 미묘한 시점이다 이거죠. 실제 두려움이 생깁니까? 이 상황이 어떤데? 이게 역사적 흐름은 대세를 누가 막을 수도 없다 이렇게 보는데. 기자는 우리 공동체가 혹시라도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하고 경고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태가 기본적으로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제일 위험한 게 여론전이라고 계속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초 20%, 25% 하던 것이 지금 이상한 무슨 뭐 여론 평판 연구소라고 하는 단체가 40%를 넘겼는데 오늘 보니까 46%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대단히 심각한 흐름이다라는 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허락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그 첫 번째 그 기사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파이낸셜 뉴스가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 저 여론 평판 연구소라고 하는 단체가 상당히 정치 편향적이고 주로 의뢰한 언론사가 아시아투데이나 고성국시예요. 당연히 질문이 오염된 질문이었습니다. 지난 질문에 특히 이제 미리 뭐 정답이 다 안에 있습니다. 대단히 윤석열 씨가 의료원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 의롭다고 생각하니? 진짜 뭐 이런 질문이에요. 그걸 가지고 40%가 나왔는데 그 가짜 조작된 여론조사가 결국 진짜 여론을 만든다는 걸 우리가 명태균 때 계속 봐왔지 않습니까? 영향을 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로 저 단체에서 아주 심플하게 윤석열 지지하니? 어느 당 지지해? 뭐 이렇게 아예 다 우리가 문제됐던 걸 차 띄고 포 띄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런데 저게 46%가 나온 거예요. 이거 대단히 심각한데 물론 이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보수가 대단히 뭐 1.5% 지금 뭐 330대 210이니까 진보 대 보수가 엄청나게 과표집된 건 사실이에요. 저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인구 센서스 기준으로 해서 성, 연령, 지역 요것만 가중치를 주기 때문에 별도 가중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사실은 1.5배 이상 보수 쪽, 국임당 쪽의 지지 여론이 반영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감안하더라도 46%가 나왔다는 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 여론조사 기관 자체가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던 명태균 때 문제가 됐던 것처럼 대단히 법률적인 기반을 갖추지 않은 유령 여론조사 기관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차치하고 그거는 이제 다른 쪽에서 대응을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고 저렇게 지금 7몇 %인가요? 네. 응답률도요 7%가 넘어요. 지난 응답률이 4%대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7.17%인가? 저 무슨 얘기냐면 보수가 최소한 결집하고 있다는 추세만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5배 정도 진보보다 보수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응하고 있고 실제로
집회도 참여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런 오염된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리얼미터나 어디죠? 갤럽까지도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랑 국힘당이랑 거의 뭐 비슷하거나 역전된 상황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절대 저런 정치적 의도를 가진 여론조사가 문제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런 것들이 눈덩이로 굴려서 실제 여론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 여론은 이제 절대 간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자, 김정욱 박사 이제 여론조사 분석 많이 하시는데 저 여론조사를 제가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은 누구도 윤석열 탄핵이 정당하다거나 이제 그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거나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거든요. 실제 저 40% 나온다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의심을 갖고 있는데 김 박사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말씀하신 이제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든다 뭐 이런 건 맞다는 생각이 들고 두 가지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보수 결집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 20%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10% 정도니까 10% 정도가 줄어든 건데 그건 이제 보수가 과표집. 그러니까 상당히 반응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온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응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건 나름대로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는 징표이기도 하고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체포, 탄핵 부분은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근데 이건 잘 안 물어보거든요. 이 지표.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윤석열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체포해서 탄핵을 하는 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정당 지지로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약간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아주 수동적으로 아니면 위협인 것처럼 느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네.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9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9명이 다 모두가 법원에서 발부를 했습니다. 그럼 발부했을 때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내란죄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고 그 내란죄를 누가 지시했느냐?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법률적인 요건은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 법률적인 판단의 문제와 다르게 탄핵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구성을 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위 보수층이 다른 방식의 지금 어떤 반응을 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윤석열 이후에 보수층이 생존을 해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괴멸이니까 보수가 괴멸이니까 괴멸하지 않을 수 있는 둔턱을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 방식을 통해서 투구하고 있는데 이게 의외로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전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했어야 되는데 저쪽은 박근혜 때의 경험이 있었던 거고 이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좋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한 분명히 한계는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큰 우려는 오히려 우리들에게 조급함과 두려움을 주게 되고 거기서 실수를 계속 나오게 하는 측면들이 꽤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우려, 그러니까 최악의 수를 고려하고 위태로운 측면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해야 됩니다만 전 이 상황에서도 원칙을 잃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까? 지금 뭐 여론이 예를 들어서 보수 결집으로 윤석열 탄핵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비상계엄 정당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용납할 만한 건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 이 보수의 여론을 좀 그대로 우리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두 번째는 야 이거 알고 보니까 이미 이제 대선 국면이라고 다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대선을 기정사실로 놓고 보니까 이제 결집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분석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이 탄핵 이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내란 행위가 위헌 위법하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흔들림 없이 추진이 될 것이고 결국 탄핵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는 없다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내란죄의 경우에도 이미 지금 이제 많은 그 군 장성들이 구속 기소되어 있고 증거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윤석열이 내란죄로 처벌되는 것도 이것은 뭐 의문의 여지가 없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지금 저항하고 있고 보수 결집을 노리고 있지만 결국은 무위로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보수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시체와 다름없는 윤석열을 붙잡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윤석열을 중심으로
볼모 같은 그런 이제 행태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윤석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이미 보수 세력들이 기대는 하지 않고 있지만 자기가 존재하고 이렇게 버텨줌으로써 보수 결집의 구심체가 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지금 연합해서 이제 이 명맥을 유지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 보수 세력들이 윤석열이 체포되고 탄핵되면 버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보수 세력들은 자신들이 이제 대선 국민에서 다시 재집권을 노리고 그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냐? 그렇게까지는 아니다의 변곡, 그러니까 이 재볼 수 있는 그 핵심적인 건 저 같아요. 앞으로 2, 3일 내에 판정이 날 것 같아요. 윤석열 체포를 하면 가는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보면 뭐 별 말을 다 붙여갖고 결국은 최상목과 공수처장의 깊은 상의 끝에 체포 안 하고 기소하기로 했다.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시간 연장돼 버리면 그 재판 언제 어떻게 끌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 버리면서 특검도 못 두고 모든 게 오리무중되고 심지어 헌재에서 탄핵을 한다 하더라도 뭐 불법 탄핵이다 해서 이제 인정 안 하고 하면서 그야말로 정말로 큰 난장판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꼭 그렇게 된다는 의미는 아닌데, 그래서 체포를 해서 상황을 몰아가면 그때는 이제 더 많은 기대를 하겠지만, 저는 공수처장이 아무리 국회에서 좀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는 게요. 네. 영장 재발 내고 바로 다음날 아침에 했어도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작전이 많이 필요해요. 매일 이 우리 스픽스 같은 데서도 온갖 채널에서도 경찰 출신들이 모여서 맨날 작전하잖아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압도적 화력을 준비해서 그냥 밀고 들어가면 다 끄집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뭐 차장은 단호한 입장이고 뭐 이런 식의 성향 분석까지 하면서 할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공수처가 진짜 윤석열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 그걸 못 믿겠어요. 자, 그러면 국가기관에 대해서 지금 뭐 원래도 뭐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했고, 이 말씀대로 국가기관이 지금 그냥 분위기 보면서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겁니까? 국가기관 법원도 있고 수사기관도 있고 심지어 공수처까지 있는데 이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는 수준입니까? 우리 김갑수 선생님께서 저런 걱정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동안 보여줬던 공수처의 태도를 볼 때는 얼마든지 그럴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공수처가 의지가 있다. 그리고 체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는 사실은 이제 기관의 존립,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임을 잘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사실 이번 내란 전국에서 지금 사실은 우리 그 윤석열 지금 이제 내란 수길만 지금 이제 권한 정지가 돼서 국회 탄핵 소추가 돼서 지금 그 한남동 관저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윤석열이 만들어 놓은 국힘 정권은 이 모든 행정기관 최상목 대행을 비롯해서 아직 다 건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윤석열을 중심으로 지키던 그 세력들이 여전히 다시 반동을 개하면서 자신들이 다시 권력을 잡는 것을 국힘을 그러니까 비롯해서 다 그걸 획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어쨌든 유일하게 헌법재판소라든지 또 상상외로 또 검찰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 공수처 이런 소위 권력기관들이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함으로써 지금 나라가 그나마 이 법치주의가 유지되고 있다. 법원 포함해서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수처장이 유유부단한 측면은 있지만 최근에 법사위나 본회의에 와서 하는 발언이나 이런 거 볼 때는 체포에 대한 의지와 결기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내로 아무래도 이제 여러 정황상 체포 집행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때까지 한번 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려 실제로 합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지 큰 문제 없이 바로 체포하면 다 일사천리로 정리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초기에는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여당이 구심점으로서 윤석열의 존재가 되게 중요했다. 꺾어지지 않은 윤석열이 계속 정치적 발언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이지만 그 변호인을 자처하는 자들이 계속 계엄의 명분을 입에 담아서도 안 되는 대단히 금기된 언어인데 그거를 마치 정당한 것처럼 언론들이 보도해주면서 상당히 이제 사실 권투가 긴 역사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게 되게 페어한 거거든요. 그래서 얻어 터지고 그러게 된 상태에서 다운됐을 때 승자 패자가 탁 가리면서 그게 그 권투를 유지하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다운 직전에 지금 뭐 계속 카운트를 세면서 오히려 지금 그 편을 들어주고 있잖아요. 카운트를 100, 200, 300까지 네, 한 300까지 세고 있어. 그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이 패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 상태로 체포가 되더라도 우리가 기대한 루저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력의 중심이 거꾸라지면서 아 이제 끝났구나 라면서 이제 여론이 전도되고 새로운 이제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기세가 전혀 없어요. 저는 우려하는 게 뭐냐면 여론이 역전되고 있다, 반전되고 있다. 네. 저는 조중동과 중도에 있는 언론들의 기회주의적인 이른바 윤석열 쪽에 유리한 기사 쓰기가 재현됐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조중동의 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극우적인 기사를 지금 양산하고 있어요. 더 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연 우리가 저들이 실체가 있어서 이재명을 죽였습니까? 이재명은 아무런 실체도 없는데 죽이고 범죄자를 만들어서 재판을 5개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게 만든 자들이 여전히 힘을 가지고 이번에 또다시 윤석열을 살리고 영웅시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먹혀들고 있다는 거죠.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 그거를 우리가 가짜뉴스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도 너무 수세적이야. 제가 봤을 때 지금 오늘 보면은 수명 재판관이죠. 이미선 재판관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무슨 마치 민주당 편들어가지고 내란죄를 없어진 것처럼 상당히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종배라고 하는 고발 전문꾼이 고발했어. 근데 검찰이 배당했는데 그걸 가지고 전 언론이 마치 이미선 수명 재판관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수사가 착수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어요. 조만간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하거나 그러면 그게 타당성을 가지고 또 다른 라운드가 시작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거론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가짜뉴스들이 이쪽으로 우리를 폭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주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절차적으로 대응하느라고 우리 지지자들 그리고 민주 회복을 염원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고구마를 안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어떻게 하면 돼요? 투트랙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당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뛰어넘는 방법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 수구 조중동으로부터 덜 얻어맞을까. 항상 자기들 공격하고 있는 저 야당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덜 욕먹을 까만 염두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공격적으로 개혁을 하거나 공격적으로 나아가면서 아젠다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탄핵 반대 세력이 만드는 아젠다를 추수적으로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게 태반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김갑수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민주당이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정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제 답변을 드리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과거의 민주당이면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여러 세력들이 있어갖고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이름이 없겠지만 국힘 쪽하고 내통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요 국면이 그냥 별로 해결되지 않고 가는 게 더 이득인 사람도 있고 다른 그러니까 너무 구구리 잡탕이어서 민주당의 어떤 선택과 판단을 사령부로서 못 믿겠거든요. 근데 지금의 민주당은 태도는 분명해요. 근데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네. 일단 사령관이라고 했으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 신중 행보를 보여왔단 말이에요. 나는 그거는 차후를 대비하는 현명한 자세라고 늘 봐왔어요. 그리고 또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래서
근데 상황이 이렇게 좀 아슬아슬하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민주당의 처신과 선택이 꼭 잘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은가? 하여튼 여러 의구심이 드는 와중이에요.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동접 10,000명을 넘어서서 11,000명 정도 되는데요. 제가 이제 매일 유튜브 채널, 언론사의 시청률 또 조회수 이런 걸 직업적으로 보는데요. 보수 쪽 성향을 가진 데 극우 성향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있고 진보적 성향을 가진 유튜브 채널에는 정말로 사람이 3분 1토막이긴 한데 다행스럽게 스픽스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한 30-40%는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봐야 하는데 이게 실망으로 볼 거냐 아니면 우리는 할 만큼 했으니까 기다리면 된다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저는 솔직히 힘이 전혀 안 빠지는데 여론의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은 탄핵 세력들이 힘이 좀 빠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김정욱 박사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일정한 좀 착시가 있다는 생각이 착시 현상. 예. 들어요. 왜냐하면 소위 이 말도 안 되는 내란을 최초로 막았던 것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란임을 밝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회의원들이 소위 현장에 있는 사령관들 직접 만나면서 하나하나 밝혀내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내란이구나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가 됐던 측면이 있었고 이 와중에도 계속 버틴기는 윤석열과 소위 보수 진영을 막았던 건 시민들의 집회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상징적인 남아있는 게 딱 뭐냐면 공권력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 공권력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 집행을 해. 우리는 요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내가 실행할게라고 해서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행 자체가 무지개 지금 한 보름 정도 진행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 상황을 버티기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매우 짜증나고 화나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은 없는 것이고 저쪽은 이제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는 거죠. 제가 한번 어제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만 중앙일보나 이런 보수 매체 같은 경우는 진보적인 지식인 또는 중도적인 지식인들의 글들을 통해서 이게 너무 갈등이 심한 거 아니야? 대화 타협을 통해서 미래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윤석열은 이미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민주당이 매우 가역한 세력인 것처럼 포장하는 글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측면들이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원로 정치인들 말씀하셨습니다만 매우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윤석열과 이쪽에서 원로 정치인들 계속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외연을 갖다 확대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제가 그 원로 정치인 중에서 이재호 이사장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개헌을 통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헌은 뭘 전제로 하냐면 여야 간의 대화 타협을 전제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방식을 통해서 민주당은 매우 강성이고 대화 타협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중도 이탈하는 전략을 일방으로는 쓰고 보수는 결집하는 방식을 가고 있는데 이 교착 상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내란 수계를 잡아들이는 건데 네. 내란 수계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보가 이것을 응집해낼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죠. 키세스 같은 경우는 응집했었습니다만 그 이후 제가 이거 버틸 만한 힘들을 지금 못 만들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뭐 이번 주에 아까 김관수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주에 공조본에서 얼마만큼 소위 내란 수계를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저는 중대한 변곡점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 중에 짧게 뭐 하나만 좀 섞을 얘기가 있는데 그 헌정에 소속된 원로 정치인들 또는 윤석열을 찾아간다는 왕년에 왕성했던 정치인들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단 하나의 의견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번 더 끼어들어 볼 수 있느냐.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정 회장 우리가 잘 아는 그 인물 정 모시기부터 해서 다 개헌을 하자 뭘 하자 모든 의견은 그걸 통해서 나도 한번 다시 나이가 이제 80대가 됐지만 뭐 76살이지만 74세지만 뭐라도 한번 다시 해볼 수 있는가 오로지 거기 하나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의견은 별로 귀담아 들을 건 사실 없습니다. 자, 해피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주시면서 친이쿠 때따로 인해 다 함께 저항하는데 뭘 그리 쪼냐고요. 22대 민주당이 착착 해나가고 있구만.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진행 방식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 모든 걸 다 종합해 봤을 때 대세와는 전혀 관계없다. 그러면 이 상황을 좀 즐기자. 어떻게 즐길 것이냐. 파이팅 있게 따박따박 잘못된 거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오늘도 단독 보도하는 것 중에 불법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국민들께 열심히 알리고
어느 순간에 이것이 정말로 역풍이 되어서 난리가 날 수 있을 때는 국민들이 다 나와서 조치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요. 한번 재밌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와, 동접이 정말로 어려운데 다른 집 3분의 1토막 났는데요. 우리 집 12,000명이 보고 계시니까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면서 더 많은 사람이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함께 볼 수 있는데 지금 3,200분이 좋아요 이렇게 해놓으셨는데요. 우리 12,000명 같으면 한 7, 8,000명 정도 가야 되고요. 그리고 전현희 TV, 그리고 김종의 탄탄 TV, 고발뉴스 TV 이런 텔레비전 다 유튜브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응원 좀 이따가 방송 끝날 때 따로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 드리는 거는 우리끼리 즐기면서 윤석열 탄핵시키자 걱정하는 거 민심의 대세가 아니다. 우려하는 것은 오히려 보수 언론이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니냐. 요즘 정말 모 언론 보면 미쳤더라고요. 정말로 미쳤는데 유튜브 채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보수 유튜브 채널 오늘 통화하면 하니까 자기는 그 길까지는 안 간대요.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지만 가짜뉴스를 가지고 너무 많이 퍼뜨리는 것 이런 것들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김종욱 박사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오늘 저희들이 단독 보도하는 탄핵이 됐는데 대통령실 직원들이 참모들이 업무 지원하면 그거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불법이죠. 근데 왜 지원을 하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하려면 최상목한테 해야 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니 내란 범죄자들이 법을 지킬 거라고 제가 상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모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내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아래에 같이 또 아래치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아래서 내란 수기 아래에서 그 사람들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란에 동조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일 문제 생각이 예를 들면 최상목은 탄핵하면 안 돼라고 하는 갑자기 그런 이상한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어요. 한덕수를 탄핵하고 난 다음에 최상목까지 탄핵을 해야 돼? 근데 지금 나오는 게 있잖아요. 최상목 그 1월 3일 날 체포영장 집행할 때 오전 11시 48분에 이호영 경찰청장 차장에게 전화해가지고 경호처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호실 직원과 부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의 입장을 최상목이 대신해가지고 경찰청에다가 물어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사태예요. 이 일만 벌어진 게 아닙니다. 또 그 다음에 그날 동일한 날 12시 54분, 1시 28분에 체포영장 집행 시 충돌이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경찰에 또 전화해요. 그다음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국가수사본부에서 인력을 추가 증원했냐고 정보까지도 물어봐요. 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제가 볼 때 개떼같이 가서 싸워야 되는 거죠.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소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의 내란 수계가 숨어있는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그럼 지금은 그거 안 하겠습니까? 지금도 그걸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니까 오늘 이재명 당대표가 워낙 화가 나가지고 그냥 연대에서 때려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아주 야무차게 공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두렵다? 최상목을 탄핵하는 것이 두렵다? 저는 그런 두려움이 쌓이니까 우리가 한 발을 못 나간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력하고 제대로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경호처나 대통령실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볼 때 이제 수단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원로 정치인들 불러가지고 이것저것 설명하면서 자기 살려달라 아니 원로 정치인 불러가지고 지시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야, 나 이런 사정이야. 나가서 잘 얘기해줘. 근데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전혀 태도를 안 변한 거잖아요. 지 혼자 앉아가지고 다 얘기한다면서요. 피부 혈색도 좋대요. 그런 혈색도 좋고. 잘 먹고 가면 앉아있는데 뭐. 그러니까 그래도 쫄아 있어야 될 건데 그런 것도 아니래요. 아니 쫄 정도의 사람이었으면 제가 볼 땐 옛날에 제가 볼 땐 다 기어 나와서 끝났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내일 이제 국회 운영위가 열리던데요. 자, 일단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업무 지원하고 있는 이 불법이다. 그 고발 조치를 하든지 민주당이 너무 지금 좀 약하게 하는 거 아니냐. 상황을 너무 간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내부에서 좀 그런 걸 느끼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잘하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건가요? 일단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민주당에 어쨌든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송구하다 이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근데 지금 국회 운영위도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가 열려고 이제 소환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다 불출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22명을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 다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예. 내일도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현재 이 상태에 지금 체포를 하지 못하고 경호처가 저항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전적으로 사실은 이거는 최상목 권한 대행의 책임입니다. 네. 사실은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책임자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최상목 권한 대행이 책임자입니다. 윤석열은 지금 권한 정지가 되어 있고 대통령의 그런 직분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뭔가 뒷받침한다든지 이런 건 다 불법이고요.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경호실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협조해라 이 한마디만 하면은 경호실은 딱 이렇게 스톱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집행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최상목 대행이 그걸 하고 싶지 않고 윤석열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한 책임이 사실상 최상목 권한 대행이 가장 책임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한 거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걸 하지 않으면서 교묘히 자신의 중립인 척하면서 양쪽 다 싸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고 이거는 위선적인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최상목 한덕수는 처벌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탄핵하라. 지금 아예 왜 그 겁을 먹고 있느냐 민주당이. 겁을 먹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많이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두 분께서 민주당이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말씀 해주셨는데 민주당의 현재 지금 지도부는 정말 단일 대우로 똘똘 뭉쳐 있고요. 지금 윤석열 이 내란 수계와 이 집단에 대해서 어떻게든 저희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심판하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확고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이 지금 뭐 고발 조치되거나 이렇게 안 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매일매일 몸을 사리지 않고 가장 앞장서서 저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또 허점을 지적하고 싸우고는 있는데, 단지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권력기관들이 지금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경호처 그리고 또 경찰, 공수처, 검찰 이런 데서 이제 그 국민의 명령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든 지금 이제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 이 영역은 저희들이 아무리 쪼아도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영향력이 아무래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뭐 검찰에 찾아가고 공수처를 찾아가서 방문을 하고, 지난번에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제가 그때 법사위 의원일 때 법사위 우리 전체가 찾아가가지고 밤 12시까지 영장 집행을 촉구하고 투쟁하고 싸웠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민주당이 좀 덜 믿어워 보이지만 저희들은 정말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이런 말씀. 근데 오늘 이 방송을 드립니다. 통해서 민주당이 훨씬 더 파이팅 있게 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이제 그래야 국민적 불안도 좀 줄이지만 수사기관이 움직이지 않는다, 통제 불능 또는 통제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자 매우 상식적이고 법원의 결정이 난 사항을 법 집행을 하지 않는다,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거고. 그 상황이 말도 못하게 복잡한 것 같은데요. 그걸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키면요, 윤석열 체포해서 기소하고 탄핵 심판 인용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말하자면. 그런데 오늘 얘기 속에 제가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윤석열 체포가 무산되고 그냥 뭐 불기소로 해서 한다 그러면 모든 게 무산된다는 느낌, 저쪽에 되치기가 힘을 얻는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통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달 14일 날 윤석열 탄핵 때 그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던 시민들의 그 열기가 어마어마했었거든요. 정말 누구라도 다 갔어요. 못 가는 사람은 마음으로라도 이걸 보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번 주 내에는 한 번은 민주당의 총동원령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관저 앞에 모여야 되는 때가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날짜를 잡아서 가용한 모든 민주당 지지자 혹은 이 내란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최대 인력이 한 번은 모여야 이게 뭐라도 새과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요. 근데 이제 체포가 안 된다는 전제로 토요일 모이자는 것이고, 체포 이번 주에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상황이 다르죠. 안 되면은
심각한 밀란이 상황이, 일어난다? 네, 올 수 있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저는 그동안 민주당이 해온 상당히 많은 성과도 훼손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덕수를 왜 탄핵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최상목을 놔두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보면 우리가 사실 경호처의 최고 빌런이 박정준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김건희 라인이었어. 김성훈이부터 쫙 해서. 네. 박정준이가 애타게 최상목을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뭐라 그랬냐면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기관 간의 중재를 건의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어. 그러니까 박정준은 애타게 지금 명령권자인 최상목한테 계속 SOS를 쳤는데 최상목은 계속 씹었어. 대신에 전혀 자기 권한이 없는 윤석열이 계속 불러다가 밥 먹이면서 무력 행사하라고 그러고 총도 쏘라고 그러고 총 안 되면은 칼이라도 휘두르라고 하고 있는 이 계속되고 있는 내란을 전혀 통제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최상목에 대해서 오늘은 지금 보면은 신났습니다. 국임당이 고교무상 연장이랑 AI 교과서 관련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거 바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헌법재판관 2명 꼬린 시켜준 거 가지고 그래도 뭐 잘 참았네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은 이제 한 분은 더 이제 이번에 헌재를 통해서 다시 컴백될 것 같고 우리가 더 이상 최상목한테 얻을 과실이 있나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이고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현재 스코어 탄핵밖에 없어요. 우리가 탄핵을 했을 때마다 민주당의 지지세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놔두고 왜 아쉽게 권력기관 가서 이렇게 실제로 여전히 내란 세력에 의해서 지배 나가고 있는 권력기관에 대해서 어르고 달래고 지금 애를 쓰고는 있는데 그걸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같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지금 광장에 넘쳐나고 있는 거죠. 자, 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최상목 탄핵. 그리고 수사기관이 안 움직이는 것도 오히려 최상목이 저렇게 건재하면서 뭔가 중간자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윤석열 편을 들고 있는 것 때문 아니냐라고 하면 탄핵해버리자. 그리고 뭐 민주당 정권 잡고 안 잡고 이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그건 민심이 판단할 건데 원칙대로 밀어붙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상목에 대해서 이제 처음부터 탄핵 카드를 꺼내지 않고 지금 헌재 재판관 선별 임명이라든지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든지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 조치를 이미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도 최상목이 계속적으로 위헌 위법 행위를 할 때는 탄핵까지 이미 이제 경고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윤석열 체포 또 윤석열의 현재 탄핵 여기에 좀 더 당력을 집중하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직 이제 최상목에 대해서는 저희들 결정적인 그런 타격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번 주 내로 윤석열의 체포 집행이 있을 거다 저희들은 이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집중하고 근데 있는 여기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요. 네네. 그 계엄령이 발동되고 탄핵이 떨어진 이후에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 오히려 최상목 체제의 정상적 상황처럼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아까 AI 교과서를 그러니까 법안 다투고 있다고 나라의 존망이 흔들리는 국가 비상 상황이 아니라 저들이 노린 게 바로 그건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최상목 바로 탄핵해야 된다는 꼭 그 입장은 아닌 거예요. 뭐냐면 최상목 탄핵이란 사실은 그 다음 2주 호서부터 쭉 연쇄적으로 다수를 탄핵시켜서 내각 자체를 무산시켜서 말 그대로 국가 비상 상황을 민주당이 감안하고 나가는 거고 아니면 지금 최상목 대행 체제 안에서라도 어떻게든 협상력을 발휘해서 원하는 두 가지 윤석열 체포 그리고 탄핵 인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 실현을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비전이 좀 보여야 되겠다 하는 얘기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이번 주 내일 아니면 모레 좀 반드시 윤석열 체포해냅니다. 취재를 여러 군데 해봤는데요. 곧 체포할 것이고 체포하면 상당히 이제 상황이 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걱정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요. 또 걱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희망을 갖는 것도 또 뭐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체포까지 된다. 민주당이 아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체포되는 그 순간까지는 일단 참고 기다려보자. 그리고 체포가 되고 나면 최상목이 국가 운영 제대로 하는 그때부터 줄타내기다. 라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으니까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반격을 해오는 자들의 이 지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말로 민심을 무시하는 이런 행동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게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진 한 장 보면 소총을 들고 나와서 이제 보여주게 하는 저런 시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좀 전에 이제 여러분 이제 보셨던 사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 저게 이제 김성훈을 중심으로 용산 소위 말하는 대통령 관저의 강경파들이 저거를 이제 쇼하라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김종욱 박사. 네. 자, 그러면 소총까지 들고 있으면 이제 겁이 나서 못 들어가겠나라고 하는 것은 하지하책이다, 수준 이하다라고 일단 보이는데 저게 꼭 내전을 하자는 것처럼 보여서 저 사람들이 어떤 상징 조작을 하려는 의도는 무엇이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핵심적으로 내란이 아니라 내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 혼란이다. 예. 사회 혼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회 혼란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위 지금 계속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세력들 자체가 오히려 그 내란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전환시키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전 그래서 계속 환기시켜야 될 게 예를 들면 제가 최상목을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어떻게 두 기관의 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해자 피해자 관계죠.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부가 소위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걸 발부해서 잡아라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 집행하러 들어가는 사람인데 두 기관의 분쟁이라는 거예요. 경호처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행정복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 소위 사법부의 말도 안 듣고 입법부에도 말도 안 듣고 자기 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고 있는 소위 보수 진영 또는 극우 세력 같은 경우 저 생각해보세요. 변호인단이 뭐라고 그랬냐?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 수행을 강조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직무 수행하지 말라 그랬다니까요. 왜 직무 수행을 하냐고, 지가 뭔데 이 얘기를 하냐고 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권한이 없어. 왜 지시를 해?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어떤 거야?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거 아니야. 경호처 경호 업무가 아니라니까. 니네들 왜 경호를 해? 그 문제 관련해서. 그 다음에 내란과 외환죄는 대통령이고 뭐 다 필요 없어. 이건 그냥 수사 받는 거야 라고 하는 집중적인 공격을 통해서 소위 예를 들면 헌정적 질서나 헌정적 도덕감들을 이쪽 주장이 가질 수 있는 아주 파장공세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잃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미정부적 되니까 공권력이 여기도 말하기 미안하니까 이걸 이 틈 사이로 휘짓고 들어온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뭐 탄핵이라고 하는 실행이라고 하는 건 맨 마지막에 중요한 순간에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집중적인 공격을 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저들이 얼마나 부도덕한 자들인가. 오죽하면 총 들고 나와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저것이 예를 들면 정당한 자기 방어인 것처럼 지금 보수 언론 같은 경우는 제기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잖아요. 저런 것들을 무력화시켰을 때 지금 그 경호처에 있는 경호처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가 웹에 그런 내용들을 접하니까 스스로 안에서 반기를 드는 거잖아요. 전 그렇다면 그런 언론 지형, 여론 지형, 시민사회의 힘을 보여줄 수 있도록 민주당이 좀 다각적인 또 시민사회가 다각적인 흐름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저 사진의 정반대 주장 또는 얘기가 판사 출신 차성환 교수가 자, 윤석열 경호관들이 무기 사용 동의하면 새로운 내란 선동이 되어서 처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취재한 내용 여러분들께 공개를 처음으로 해드리면 경호처 직원들이요 불온서적 보듯이 이 차 교수의 요 내용을 돌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조금 전에 보였던 저 사진의 정반대는 절대로 저들의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일종의 이제 상징 조작,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호처 직원들이 정말로 따라가서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초기에는 첫 번째 영장 집행을 했을 때는 경호처 직원들이 사실 잘 모르고 얼떨결에 장관의 그런 지시에
복종을 해서 영장 집행을 저지를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불법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공무원법 위반이고 그리고 뭐 영검이나 또 전과자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이제 점차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이제 윤석열이나 경호처의 지금 이제 간부들이 그런 경호처 직원들을 계속 세뇌를 시키면서 경호처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아무리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지만 이미 경호처 직원들은 지금 대다수가 이거는 불법이다. 그래서 네.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르면 자신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한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을 할 때는 제 생각에는 상당히 경호처 직원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 이런 집행이 사실상 용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경호처의 예, 사기 문제 봅니다. 저항의 강도 이게 너무 많이 얘기된 거예요. 네. 누구나 자기 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좀 그런데 친척인데 경찰 현직이 고위직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된다는 거야. 경찰력으로 그냥 들어가면 잡는다는 거야. 저들이 뭐 무기를 꺼내 보였다. 거기 강경파가 있고 온경파가 있고 그런 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야. 잡는다고 맘먹으면 들어가서 어떻게 해쳐갖고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온통 이걸로 토론만 하고 있다는 거죠, 언론이. 그러니까 경호처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세게 저항하느냐는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전체 경찰력에 대비해서. 근데 우리 같은 방송 출연자들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경호처의 저항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뭐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것처럼 얘기한 게 다 허구라고 하는 이 경찰 고위직의 얘기를 직접 들은 바가 있어서 드린 얘기예요. 네, 네, 저도 사실- 예, 네, 동감합니다. 의지의 문제예요, 의지. 하려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도 경호처의 내부적인 이야기를 아마 다른 어떤 언론 매체보다 가장 직접적이고 소상하게 먼저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더구나 특히 지난 주말에 이 발포를 통해서 어떤 그 소요 사태를 일으켜라 하는 내용까지도 상층부에서 경호처에 하달되고 있다라고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죠. 이게 사실일까 하는 네. 그 의아심까지 자아냈던 내용도 보도를 했고 그게 사실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스픽스에서 이 않습니까? 사람이 단독 보도를 했죠.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보도 방향은 뭐였냐면 상당히 그 윗선과 아랫선의 온도차가 커가지고 많은 그런 어떤 그 논란은 있으나 일단 합법적인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막아낼 힘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들어가라. 그리고 걱정한 우리 시민들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지금 시점에서 조금 다른 징후를 지금 느끼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전반적으로 방어 기전은 약화된 게 분명한데 이게 극단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코너에 몰릴 대로 몰린 김용현 친 김건희 라인이 아주 소수화되면서 과격화되는 양상이 보인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오늘 사실은 저 백팩에다가 총기 수납해서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로 좀 부족한 거야. 위력 과시가. 그래가지고 총 꺼내가지고 들고 나왔잖아요. 이제 그게 아까 보여주신 사진인데 이건 뭐냐면 니네 들어오면 쏠 수 있어 라고 하는 경고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유발되면 그건 너희들 귀책이야 라고 하는 상징 효과인데 이게 실제로 최상목 등에 의해서 대등한 가치를 가지고 대립하고 있는 양측으로 이렇게 묘사되면서 마치 어떤 뭐 분쟁이 나면 큰일 날 것처럼.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지금 전반적인 조직은 상당히 와이드가 돼 있지만 저런 극렬한 사람들이 결국 총까지 쥐어지는 상황이 돼서 위험성은 대단히 더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이상욱 기자님 그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 결국 한 사람만 총을 쏴도 이거는 예. 대단히 이 무력 진압으로 인한 그 책임성 공방 또는 이제 그 여론전이 확대될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호처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런 체포영장 집행을 이렇게 이제 사실상 순응하려는 이런 분위기 속에
지금 윤석열이 사실상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체포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제 체포영장 집행이 들어왔을 때에 폭력을 유발해서 사실상 이게 이제 무력 진압이나 유혈 사태를 만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뭐 공수처나 경찰이 더 이상 강제로 집행하지 못하고 물러나고 계속적으로 버텨서 결국은 이 체포되지 않고 이 불구속 기소를 받고 탄핵을 이제 그 심판에 임할 거다.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렇게 이제 그 무장을 한 군인들을 이렇게 계속 경호원들을 보여주는 것은 그것을 계속 경고하고 암시하는 거다. 사실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 걱정이 됩니까? 아니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을 걸로 가능성이 보입니다. 있다. 네, 그래서 그게 말려들지 말아야 된다. 김갑자님, 저는 걱정은 안 하는데요. 우리가 저런 걱정까지 해줄 필요가 예, 없어요. 저들이 무력 행사를 어쩌든 그거는 체포팀이 알아서 할 일이고 체포팀에게는 충분한 자원이 있어요. 아니 외적이 왔는데도 다치면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 어떡하나 하고 벌벌 떨고 앉았어요. 저긴 반군이니까 외적보다 더한 외적이에요. 예. 그럼 우리 쪽에 힘도 없고 자원도 없으면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쪽은 넘쳐 흘러요. 만약에 시간을 끌게 되면 우리는 멤버 교체해가면서라도 저들을 고립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왜 이렇게 전략이 많고 왜 이렇게 작전이 많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감안하고 저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더 감안해도 집행을 해버려야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압도적 우위의 화력으로. 예를 들면 발포도 문제가 있는데 이제 무슨 기사 나오는지 알아요? 방탄복도 뚫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예를 들면 이사일 나올 거예요.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부가 계속 그런 예를 들면 여론전을 펼치는 거거든요. 근데 공권력은 그것마저도 감안하는 작전을 통해서 성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권력인 거예요. 전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시간을 끄면 해결 방법이 나와요? 시간을 끄면 뭡니까? 불구속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체포할 사유가 있으니까는 사법부가 영장을 발부했겠죠. 근데 그걸 못 잡아요. 앞으로 마찬가지죠. 자기한테 무장력만 있으면 조폭이라도 예를 들면 막으면 체포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 있는 놈들, 권력 있는 놈들, 무장력 가진 놈들은 예를 들면 체포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난민 마약 카르텔들 자기 무력으로 방어하는 거랑 똑같지. 그래서 저희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선제적으로 법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렇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체포하는데도 기세가 부족해. 그러면은 지금 여전히 탄핵 전이고 여전히 이른바 그 궁정 구테타 세력이 집권하고 있는데 체포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러면 수사는 기소는 재판은 마찬가지로 또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대한민국을 원판을 바꾸는 대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맞습니다. 지금 법조인들 그리고 기득권 세력, 정치인, 윤석열 일단 하는 꼴 보십시오. 좋은 학교 나와서 정말로 벼슬 같은 자격증 가지고 살고 있는 이들이 보여준 행태는 자기 이익 앞에서 정말 목숨을 걸듯이 타인을 죽입니다. 윤석열 이 인간이 거짓말하면 시킨 것 때문에 이걸 보호하겠다고 장관, 차관이 다 나와서 거짓말쟁이가 되고 자기 직을 다 버려야 되는데 끝까지 정의로운 사람 박정훈 대령을 죽이려고 집단적으로 나서는 놈이 무슨 S대학을 나오고 무슨 고식 출신하고 무슨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군 장성을 하고 자빠져 있습니까? 이것들을 완전히 뒤집고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차라리 너희들이 다 이렇게 반란 일으키듯이 다시 일어서라. 그리고 그것을 제압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끝나는 거고 그걸 민주당을 중심으로 다 우리가 제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좋은 나라 만들 수 있다. 총 들고 경호처에서 법원의 체포영장을 막겠다고 나서는 놈 참 웃기고 자빠졌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네 뜻대로 된다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후중기국이 되어서 망해버리는 거죠. 민주주의 운동 우리가 민주화 할 이유가 없었죠. 그들에게 역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오히려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저는 왔다. 송영길 대표 말씀하셨지만 억울하기 짝이 없죠. 자기가 관여하고 있던 자기 것도 아닌데 비영리법이네. 자 이렇게 후원을 해줬던 사람들 때문에 그 돈 10원짜리 하나 본 적이 없는데 여기에서 이 돈을 정치자금부로 묶어서 뭐라고 합니까? 법정 구속을 시켜요. 그것도 별건이에요. 원래 돈 봉투 돌린 거는 아예 무죄 다 나왔어. 이런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고 그 판사가 그러면 눈치 보고 저렇게 판결을 했다는 것인데 그래 알았다. 너희들 잘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정말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시간이 온다라는
라고 제가 평론했는데 또 말 많이 했다고 욕할 것 같긴 합니다. 자, 하나 좀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우리가 진짜 대개혁의 계기가 되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언론 개혁이 정말 필요하고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것이고 언론 개혁의 중심은 조선일보에 대한 정관 또는 등록 취소 정도의 강경한 입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 우리 양문석 의원이 되게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문화부 유인촌을 상대로 지금 조선일보의 연일 계엄 선포 지지 광고가 전면으로 실리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명백한 내란 선동 혐의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유인촌한테 신문 등록 취소 검토를 요청했고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강력하게 실제로 대단히 좋은 착상 같고 이걸 좀 제대로 문제 삼아서 언론 개혁의 시발점을 좀 형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좀 짧게 좀 나눠서 얘기를 하면 혹시 광고 보셨습니까? 조선일보에. 네, 봤습니다. 네. 쇼킹하지 않았나요? 네, 진짜 이 대놓고 내란 선전 선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건 명백히 조선일보도 그렇고 그 광고 자체도 불법이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이상호 기자님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이 윤석열이라는 이런 이제 검찰 독재 세력이 나타나면서 사실상 정적 제거 이런 것이 그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또 이른바 검은 유착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네. 검찰도 지금 이제 정적을 사실상 윤석열의 정적을 죽이는 데에 동원이 됐고 거기에 가장 이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세력이 언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검은 유착으로 인해서 지금 이 기득권 세력이 공고화되고 검찰 독재 정권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고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번 이제 역설적으로 이번 내란 사태를 통해서 이 극우 보수 세력이 이제 그게 결집력이 강해지지만 그게 다수의 이제 중도와 합리적인 민주 세력과는 이제 결별을 하면서 보수 세력이 결국은 괴멸해가는 그런 길을 밟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이것을 극복하면 대한민국이 다시 좀 새롭게 개조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문석 의원 응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동조 발언해주신 전현희 의원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는 100년 만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른다. 그런 자세로 민주당이 정말로 정권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것보다 더 큰 대한민국을 이번에 새롭게 재탄생시킨다는 각오로 정말로 열심히 싸워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좀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네 분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 늘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역전 용사를 모두 마치겠는데요. 제가 역전에 하면 다 같이 용사들하고 끝내겠습니다. 역전에 용사들!